오늘은 박정희 9편이며 제목은 중화공업 육성 3편으로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7장 중화공업 추진의 성공 요인, 8장 요약 및 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7장 중화공업 육성의 성공 요인 1. 박정희가 내세운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등의 구호에 그의 진정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조국 근대화와 경제 성장에 헌신한 박정희의 진정성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2. 박정희는 과거 자신이 체험한 사범학교 시절, 만주 군관학교 시절, 일본 사관학교 시절, 국군 시절의 경험과 지혜를 성화시켜 당시 일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수 내지 세수 앞서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강행했습니다. 예컨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새마을사업의 추진, 중화공업화의 추진 등이 그 사례가 됩니다. 3. 10월 유신으로 절대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부국 강병책으로 중화공업화와 방위산업 육성에 매진합니다. 그는 10월 유신으로 국내의 반대 세력을 철저히 통제했기에 강력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정책들을 간단없이 밀어붙입니다. 즉 그는 민주주의를 유보한 10월 유신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중화공업화와 안보의 근간이 되는 방위산업 육성에 매진합니다. 4. 박정희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매우 청렴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컨대 당시 제3세계의 개발 독재자들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3세계 독재자들은 심각한 개인적 비리와 왜곡된 자원 배분으로 인해 그들이 추진한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박정희는 그러한 개인적인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데 비리는 없었으며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 낭비는 없었으며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5. 박정희는 목표 설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추계보다도 목표치를 더 크고 높게 설정했습니다. 예컨대 중화공업의 수출 추계치에서 경제계획은 1980년대 초반에 53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그는 100억 달러의 목표치를 슬로건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더 큰 목표를 향해 전력 투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을 전달하는 박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6. 박정희는 공공관리, 즉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5%의 목표 제시와 95%의 실천과 현장 확인을 중시했습니다. 계획이 지면 계획, 페이퍼 플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하고 독려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도록 했습니다. 7. 포병 출신인 박정희는 그 자신이 공학과 기술에 이해가 깊은 뛰어난 테크노크라트였습니다. 그는 공업과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당시 국내외 최고의 테크노크라트들의 전문 지식과 의견들을 경청하고 존중했습니다. 예컨대 방산 분야와 중화학 분야의 오원철 경제 이수석, 제철과 철강 분야의 김재관 박사, 조선 분야의 김원철 박사, 전자공업 분야의 김완희 박사, 포항제철의 박태준 사장, 산업기지 건설의 안응모 사장 등을 발탁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아래의 박태준 사장, 김재관 박사, 오원철 경제수석의 사진입니다. 8. 당시 국내 최고의 엘리트이었던 행정부 내의 고위 관리들, 예컨대 김정년 비서실장, 남대우 재무장관, 최형섭 과기처 장관 등을 신임하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존중해서 편안하게 개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남덕우 재무부 장관, 김정년 비서실장, 최형섭 박사의 사진입니다. 9. 박정희는 중화공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스템적으로 점검하고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정비했으며 자금을 지원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전 시스템이 잘 순환되도록 해서 개발 사업이 성공하도록 했습니다. 8장 요약 및 논의 1. 1960년대 말 북한의 게릴라식 침투와 닉슨 독토니로 미 7사단의 철수, 베트남의 공산화 등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박정희는 1968년 예비군을 창설하고 4대 핵공장을 건설을 추진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1971년 오원철의 건의를 받아들여 박정희는 ADD로 하여금 국산 병기의 시제품을 만들고 시사회를 통하여 자신감을 얻었으며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방위산업은 중화공업과 병행해서 추진되었습니다. 5. 민간기업을 방위산업체로 지정하여 군수품과 민수품을 30대 70의 비율로 생산하도록 했으며 전시에는 군수품을 100% 생산하는 체제이었습니다. 1972년 오원철의 건의를 받아들여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한 중화공업의 추진을 결심하였습니다. 시월유신으로 절대 권력자가 된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유보하면서 조국 근대화, 국가 안보, 중화공업의 육성에 전념합니다. 1973년 박정희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화와 국민과학화를 선언합니다. 파급 효과가 큰
6개 산업을 선정하여 임팩트 폴리시로 집중 육성합니다. 10. 중화공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산업기지를 조성해서 직접 효과를 올리기 위해 유사한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주요한 국가 산업기지로 석유화학, 조선과 자동차의 울산국가산업단지, 기계의 창원기계공업기지, 전자의 구미전자산업단지, 제철의 포항제철공업단지, 비철금속의 온산국가산업단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화공업의 추진 성과로 1977년에 100억 달러의 수출, 1978년에 1인당 소득 1330달러를 달성하여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화공업의 성공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박정희의 리더십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부국 강병인 방위산업과 중화공업 육성에 결사적으로 정진했습니다. 14. 시월 유신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절대 권력자가 된 박정희는 반대 세력과 반대 여론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우선 정책들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15. 박정희는 매우 청렴했으며 개인적인 비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제한된 자금이나 자원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비리나 누수나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16. 박정희는 공공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5%의 목표 제시와 95%의 집행과 현장 확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 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지 시찰과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의 수용과 시정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17. 박정희는 공학과 과학 분야의 테크노크라트들의 전문 지식과 의견들을 존중했으며 이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뛰어난 테크노크라트로서는 오원철 경제 이수석, 김재관 박사, 김은철 박사, 김완희 박사, 박태준 사장, 안응모 사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8. 행정부 내의 고위 관료들, 예컨대 김정념 비서실장, 남덕우 재무장관, 최형섭 과기처 장관 등이 장기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출진흥 확대회의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점검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이 항상 긴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정책과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추진단이나 위원회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문제점이나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전 시스템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해서 성공하도록 했습니다. 20. 중화공업의 구체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정부나 공공부문은 단지 후원자나 지원시설의 제공에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민간 기업의 창의성, 주도성, 자율성, 시장성 등을 중시했습니다. 참고문헌으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방위산업, 산업기지, 중화학공업, 전자공업 등을 참고했으며 책으로는 오원철의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 만들었나? 조갑제의 박정희 국원 10권, 김광모의 박정희 대통령 중화공업회상, 홍화상의 김재관 등의 문헌들을 참고했습니다. 끝으로 2023년 역사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박 대통령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도시역사TV 안소장 올림.